크로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크로키 방법인데 실루엣 크로키라고 해요. 두 번째 크로키 방법으로는 제스처 크로키예요. 세 번째 크로키 방법은 도형화 크로키예요. 네 번째 크로키 방법으로는 면 크로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이건 생소하실 건데요. 스프링 크로키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다 실력이 안 늘 때 뚫어내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2000년 노벨상을 수상한 에릭 핸들은 반복학습과 연습이 시냅스를 늘리고 단단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걸 응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 크로키 하면 그림 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림 잘 그리기 위해서 크로키가 짱이야 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크로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크로키를 막상 많이 하면 그림은 많이 그리는 것 같은데 실력은 늘지 않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때는 의미 없는 연습만 계속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크로키를 많이 할 때 어느 순간 그림이 늘지 않고 실력이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극복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크로키의 종류와 방법,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크로키를 제대로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크로키는 짧은 시간에 그리는 그림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예요. 그리는 대상을 관찰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려내는 거죠. 여기서 초보자들의 실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빠른 시간이라고 하니까 2분 크로키를 하거나 심지어 30초 크로키를 하는 초보분들이 계세요. 엄청 짧은 시간에 30장 정도를 했다고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저 잘했죠? 하면서. 근데 형태를 보면 진짜 인체 다 틀려 있고 막 진짜 심각한데 그럴 때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크로키는 일반적으로 3분, 5분, 7분, 길면 15분 정도까지 합니다. 대부분 15분 이상은 거의 안 해요. 그 이상은 드로잉 혹은 소묘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짧을수록 형태와 동세에 집중하고 시간이 길수록 관찰을 더 오래 해서 묘사까지 같이 해주면 돼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할 때 시간을 10분 정도 잡고 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5분, 3분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시간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반에 무조건 5분 해야지? 난 무조건 3분 해야지? 이러면서 시간대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에 너무 얽매여서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져요. 뭘 그려야 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핀터레스트 앱을 키세요. 핀터레스트 키면 엄청 좋은 자료들 많더라고요. 그냥 다 그려보세요. 뭘 그릴지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연필 들고 쓱쓱 그리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조금 친다, 실력이 그래도 조금 된다 싶으시면 이렇게 그리시다가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세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릴 대상 정했으면 전신의 크기를 잡고 머리 크기를 잡고 어깨의 각도를 잡고 몸통을 그려주고 골반을 그리고 팔다리를 그려줘요. 간단하게 가이드선을 그려주세요. 쫄라맨 아시죠? 쫄라맨은 살 살짝 붙인 것처럼 손목에 힘 빼고 선 되게 약하게 해서 초보자시라면 가이드선을 그리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할 줄 안다 하시면 가이드선은 사실 없어도 돼요. 가이드선을 잡은 후에는 디테일한 형태를 잡아줄 건데요. 우리 눈에서 모눈 종이 레이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릴 자료 위에 모눈 종이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각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료의 각도에 맞춰서 그림에도 각도를 맞추고 사진에서 보여지는 각도랑 그림에서 보여주는 각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크로키를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크로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크로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크로키 방법인데 실루엣 크로키라고 해요. 대상의 아웃라인, 즉 실루엣을 중점으로 보는 크로키예요. 두 번째 크로키 방법으로는 제스처 크로키예요. 움직임의 방향, 몸의 흐름, 몸을 지탱해주는 부분, 팔다리는 어딜 향하는지, 손끝, 발끝, 얼굴 방향은 어딜 향하는지 이렇게 흐름만 파악하는 방식의 크로키가 제스처 크로키예요. 제스처 크로키의 장점은 몸의 리듬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캐릭터가 딱딱해지고 어색해진다 하는 분들이 연습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크로키 방법은 도형화 크로키예요. 인체를 기본적인 도형으로 나눠서 입체적으로 파악해보며 그려보는 방식이에요. 도형화 크로키를 하게 되면 인체의 투시감을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체가 평면적으로 보일 때 연습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크로키 방법으로는 면 크로키가 있습니다. 원래 크로키는 짧은 시간 안에 선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건데 면 크로키는 선이 아닌 면적으로 실루엣을 파악해서 그려내는 방법이에요. 면 크로키는 명암을 어디에 넣을지 헷갈리는 분들이 연습하면 정말 좋은 그런 크로키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이건 생소하실 건데요. 스프링 크로키 방법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료는 중첩이 되어 있는 자료면 좋습니다. 가이드선으로 형태를 잡아준 후
몸에 스프링을 감아주는 것처럼 디테일은 상관하지 않고 그려줄게요.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그림이 평평해 보이고 투시감도 안 느껴지고 어색해 보일 때 책에서 보고 직접 그려봤던 방식인데 인체의 입체감이 엄청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책 제목을 못 찾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몇 번만 그리면 입체감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키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냥 막연히 많이 하면 될까요?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예금이들이 시간 낭비를 안 하겠죠?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는 법 첫 번째, 일단 크로키 하기 전 인체의 기본 비례를 알고 크로키를 해주세요. 막상 따라 그리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크로키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인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키만 하는 건 진짜 시간 버리는 거예요. 몸의 기본적인 비례만 알고 크로키를 하면 그냥 모르고 하는 것보다 한 3000배? 더 도움이 되실걸요? 인체 비례는 1분짜리 영상에 기본적인 비례 다 때려 박아놨으니까 위 링크 한번 보고 나서 크로키 하시면 그림이 진짜 빨리 늘 거예요. 두 번째는 평면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은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X, Y 좌표로만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료가 평평한 2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겉선만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프린터기가 되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림 그릴 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중첩이 된 건지 입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훨씬 빨리 늘어요. 세 번째, 이거 엄청 중요한데 몰아서 그리지 않기입니다. 크로키를 숙제로 하면 하루에 꼬박꼬박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30장, 50장, 100장씩 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느는 게 아니라 손목 인대가 느는 거예요. 손목 망가져요 진짜. 그렇게 하루 빡세게 하면 그림이 잘 그려지긴 해요. 잠깐, 반짝. 왜냐면 손이 풀리고 형태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음날 안 그리고 다다음날도 안 그리고 다다다음날에도 안 그리다가 엄청 안 그리다가 또 숙제 제출 전날에 몇십 장씩 이러면 그림이 늘까요? 운동으로 비유하면 하루 왼종일 축구하고 달리기하고 유산소 운동한다고 갑자기 폐활량 늘어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손이 굳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림을 한참 안 그리다 보면 다시 실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크로키도 꾸준히 하는 게 그림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다 실력이 안 늘 때 뚫어내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2000년 노벨상을 수상한 에릭 핸들은 반복학습과 연습이 시냅스를 늘리고 단단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걸 응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 번 그리면 됩니다. 저는 크로키를 3번 반복해서 했었어요. 일단 도형화 크로키를 한번 해요. 인체에 대한 입체감과 이해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일반 크로키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근육 때문에 생기는 인체의 리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캐릭터로 그려보면서 응용까지 하면 포즈가 그냥 뭐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린 그림들은 아직도 생각이 나요. 크로키는 많이 하는데 막상 창작하려고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그림 실력이 엄청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포즈 하나당 1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시간 진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도형화 크로키는 생략하고 크로키를 하고 캐릭터로만 변환해서 그려보자 였어요. 크로키만 하고 캐릭터로 그려보는 걸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꾸준히 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었잖아요. 이때는 100일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그려봤을 때였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림 퀄리티가 들쭉날쭉해요. 잘 안 그려진다고 해서 안 그리고 잘 그려진다고 해서 많이 그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의 그림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옷주름이 부족한 것 같다면 옷주름이 잘 나와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그리고, 인체가 부족한 것 같다면 인체가 잘 드러나는 그림을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도 그림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그냥 조금의 뭐랄까 오지랖? 우리가 그림 잘 그려지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반대로 그림 안 그려지고 뭔가 실력이 그냥 그대로일 때 나만 실력 안 느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하는데, 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실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그리는 사람들 완전 많죠.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금손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만 보면서 이런 크로키 방법이 있구나, 오 꿀팁 감사, 좋아요 눌러놓고 나중에 봐야지 한 다음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면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엄청 게으른 사람이라서 실천을 완전 못하는 사람인데, 야키 마유르 작가가 쓴 잘 그리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뇌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가 가장 움직이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렸을 때 확실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많죠. 하나만 보고 해야지. 진짜 쿠키 한 번만 더 꼽자. 너무 피곤한데 10분만 자고 해야지. 공감되시죠? 하지만 진짜 조금만이라도 좋으니까 바로 실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림이 발전하게 되고 나도 내 그림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영상 다 보시고 크로키 한 장만 같이 해봅시다. 혼자 그림 그리기 어려울 때 같이 그릴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로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